안녕하세요. 저는 경성대학교 건축디자인학부의 최강림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A Case Study on the Public Open Spaces of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 for Revitalization of Streets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활성화, 가로 활성화를 위한 주상복합 건축물의 공개 공지에 관한 사례 연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발표 드릴 순서는 서론, 관련 연구, 사례 분석, 연구 결과, 그리고 결론입니다.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공지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 제43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및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합니다.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개공지를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개공지는 주로 공공건축물이 해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신축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도 공개공지가 활발히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개공제 의무대상 건축물이거나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일정 면적 등의 공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각각 1.2배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보상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개발되는 주상복합 건축물은 공개공지가 많이 설치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특히 가로변에 입지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공개공지는 인센티브 확보를 목적으로만 해서는 곤란하고요. 원래 공개공지의 목적인 일반인들의 휴식 공간으로 하고요. 일반인들의 휴식 공간이 결국 가로 활성화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수의 공개공지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이나 설계 단계 또는 나중에 시공되고 나서의 이용에 있어서 또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있는 공개공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있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공개공지, 특히 주상복합 건축물 의무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조성 및 관리가 활발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개공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향후 주상복합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계획 및 설계 방법론을 만들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로서는 공개공지 관련 연구와 주상복합 건축물의 공개공지 관련 연구가 현재까지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본 연구는 기존의 공개공지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상복합 건축물의 공개공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개공지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기존의 건축물이 자기 대지를 공공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소유권은 민간이 가지고 있지만 그 이용권은 공공화에 제시를 하는 겁니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은 이론적 고찰과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본 연구에 관련된 그러한 이론적 배경을 관련 문헌 수집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례 분석은 이론적 고찰에서 도출된 기본 사고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대상지인 부산시 해운대구의 마린시티 지역, 그리고 부산시 남구의 경성대 부경대역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사례 대상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에 틀인 공간 구성, 가로시설물, 이용 행태, 가로와 연계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사례 대상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지역은 매립지로서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일반 상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가 거의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주상복합 건축물이 많이 개발이 됐고요. 남구 경성대 부경대역 인근 지역은 대학이 많이 주변에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 오피스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업무라든가 뭐 이런 시설들도 다수 분포하고 있고요. 또 젊은 층을 많이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주거, 특히 이제 주상복합 건축물이 최근에 다수 들어섰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간 구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해운대구 마린시티 지역은 주상복합 건축물의 가각부에 본 연구의 대상지인 경우에 가각부의 광장 형태로 조성이 된 게 있고요. 또 가로형으로 조성된 곳도 있습니다. 휴게 공간 및 식재 공간들이 들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요. 식재 공간에 의해서 식재 공간에 의해서 그 가로와 그 공개 공지가 서로 분리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수 폐쇄적인 그런 공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구 경성대 부경대 인근 지역은 가로 광장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휴게 공간, 식재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개방되어 있으나 벤치라든가 이런 가로 시설물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영역성,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성을 표현하는 이런 공간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진에 보시는 그 위에 사진이 마린시티 지역의 한일 오리주 앞에 그 광장인데, 이 공개 공지로 조성된 광장의 형식입니다. 보시다시피 가로하고 그러니까 보도하고 사이에 저런 식재 공간, 화단을 조성해서 폐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경성대 부경대역의 주상복합 건축물인데 가로하고 공개공지 사이에 벤치를 의도적으로 저렇게 설치해서 사적인 영역임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열린공간이라는 이름으로 공개공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가로 시설물의 경우에 마린시티 지역에는 벤치, 분수대, 환경조형물, 화단, 식재 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성대 부경대역 인근 지역에도 벤치, 환경조형물, 그리고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요.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가로 시설물의 구성은 모든 대상지에서 그 비슷한 그런 종류가 나타났습니다. 이용 행태에 있어서는 마린시티 지역은 1층 상가가 공개공제 일부를 이용하는 그러한 형태를 봤을 때 일부가 상업용도로, 민간의 상업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공개공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뭐 나름대로의 그 상업용도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경성대 부경대역의 경우에는 1층 상가들이 외부 공간과의 연계를 추구하는 그런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런 이유에서인지 왜 공개공지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1층 상가와도 같이 이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두 지역 모두 공개공제 자체로서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본래 목적인 일반인들의 휴식을 위한 시설임에도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행태는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와 연계성 측면에서 마린시티 지역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러한 화단이 가로와 공개공지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분리하는 어떤 그 중간에
그 분리 장치로서 저런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요. 경성내 부교영대역 같은 경우는 가로하고의 공간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벤치라든가 또 광고판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 가로 설치물, 가로 시설물들이 가로와 공개공지를 서로 분리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의 마린시티 지역과 남구 경성대 부경대역 인근 지역에 그걸 대상으로 주상복합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공간 구성, 가로 시설물, 이용 형태, 가로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최근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공개공지에 대해서 인센티브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개공지의 본래 목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일반인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계획 및 설계 방법론에 있어서의 기초 자료로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본 연구는 마린시티 지역과 경성대 부경대역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그 사례의 수에 있어서 일반화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습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에 좀 더 다양한 사례를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